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보내드리는 포커스잇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삼성의 갤럭시 S3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4일 새벽 영국에서 공개됐죠. 그동안 신비주의로 일관했던 소문난 잔치였는데 상다리 부러질 만큼의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덕분에 새벽잠 설친 모바일 담당 하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의 야심작 갤럭시 S3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4일 새벽 3시에 영국 런던에서 공개되었는데요. 이전까지의 갤럭시 S 시리즈가 강력한 스펙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갤럭시는 인간 중심의 다양한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눈 깜빡임까지 인식하는 스마트 화면 유지 기능이 눈에 띕니다. 음성 인식으로 통화, 사진 촬영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자를 확인하고 갤럭시 S3를 귀에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전화 연결이 됩니다. 디자인의 느낌도 새로운데요. 페블 블루와 마블 화이트라는 독특한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갤럭시 S2에 비해 부드럽고 곡선을 이루는 디자인으로 자연스러운 색상과 그립감을 강조했습니다. 4.8인치 HD급 디스플레이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탑재했으며 8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는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갤럭시 S3는 5월 말 유럽을 시작으로 순차적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는 SK텔레콤을 통해 3G 모델이 먼저 단독 출시되며 LTE 모델은 7월경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앞서 공개된 펜텍의 베가 레이서2와 갤럭시 S3, 그리고 뒤이어 LG 옵티머스 LTE2까지 대형 제품이 한꺼번에 등장하며 스마트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가 레이서2는 퀄컴의 원칩 스냅드래곤 S4를 기반으로 강력한 배터리 성능과 시원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4.8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지만 베젤을 최소화해 콤팩트한 사이즈로 제작됐습니다. 갤럭시 S3에 이어 깜짝 공개된 LG전자의 전략폰 옵티머스 LTE2 역시 베가 레이서2와 동일한 퀄컴의 원칩을 채택했는데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서리 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새 모델 중 옵티머스 LTE가 압도적입니다. 215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사용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옵티머스 뷰에 적용되어 인기를 끌었던 퀵 메모 기능도 지원합니다. 이 세 모델 모두 음성인식 기능,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능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도 고려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다음 주 내로 베가 레이서2가 출시되고 뒤이어 옵티머스 LTE2, 갤럭시 S3의 순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국내 주요 제조 3사의 최고 야심작이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 대전입니다. 미디어의 하경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말 인텔이 새로운 CPU를 선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은 없지만 22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2세대 코어 시리즈처럼 큰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오늘도 한만혁 PD가 열심히 뛰어다녀왔습니다. 인텔이 아이비 브릿지로 불리던 3세대 코어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틱톡 전략에 따른 만큼 이번 CPU 시리즈는 그리 큰 성능 향상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한 공정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링버스 아키텍처와 코어, L3 캐시 메모리 등의 성능은 2세대 코어 시리즈와 비슷하지만 소비 전력이 낮아졌고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높아져 GPU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다이렉트 X 11을 지원하며 테셀레이터, 지오메트리 성능도 개선됐습니다. 정식 출시 일주일이 지난 지금 소비자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구매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시장 출시와 동시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아직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실제 구매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CPU에 비해 가지고 그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는 저전력이라든지 나노 공정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성들에 대해서 소비자들께서 많은 문의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잘 나가는 제품은 코어 i5 3550과 3450이라고 합니다.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 고성능 CPU보다는 중고급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조만간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2세대에서 3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캐주얼 게임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세대 샌디 브릿지에서 3세대 아이비 브릿지로 넘어가는 그 세대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에 그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품이 보다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제품이 보다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안정화 부분을 이유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곧 아이비 브릿지로 세대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은 그 넘어가는 시점이 대략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가격이 안정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급 클럭을 대비해서 현재 아이비 브릿지가 한 3, 4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인텔 3세대 코어 시리즈는 현재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조만간 추가로 출시될 신제품과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해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두고 2G 이용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는데요. 법원이 KT 2G 종료는 정당하다며 방통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밖에 5월 첫째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조사와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원하는 곳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살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가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입할 단말기가 아직 없어 실제 효과는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블랙베리 제조사인 리서치인모션은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해 상징처럼 여긴 쿼티 자판을 없애고 터치스크린을 적용한 시제품을 자사 컨퍼런스에서 공개했습니다. 온세텔레콤은 KT의 망을 빌려 기존 이통사보다 기본료가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한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이른바 MVNO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기본료 월 5,500원의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이 한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한국인의 87%가 현재 경제가 침체기에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 소비에 부담을 느껴 의식주 비용을 많이 아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소매 업체인 아마존이 TV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에 진출한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아마존 측은 코미디와 아동 관련 콘텐츠를 자사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인스턴트 비디오에서 송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전년에 비해 5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TE와 스마트폰 게임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통신 사업자 중에는 KT가 가장 민원이 많았으며 다음은 SK텔레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만화 캐릭터를 내세운 어린이 음료가 치아 손상과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뽀로로, 짱구, 로보카폴리 등 인기 만화 캐릭터를 내세운 어린이 음료를 조사한 결과 산도가 낮아 치아 손상과 충치 발생 우려가 있으며 당분 함량이 많아 비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시고 남은 음료를 상온에 놔둘 경우 변질해 배탈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12일 개막하는 여수세계 박람회는 IT가 결합해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터넷 속도보다 10배가 빠른 기가 인터넷이 개통됐으며 근거리 통신기술 체험관, 4D 영상관, 디지털 갤러리 등 다양한 IT 기술이 접목됐다고 합니다. 펜텍은 LTE 스마트폰 베가레이서 2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퀄컴의 원칩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으며 모션 인식 기능과 함께 최초로 한국어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4.8인치 화면에 배터리 성능도 기존 제품에 비해 34% 개선해 9시간 이상 연속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출시 예정이며 출고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폴더폰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40대 이상 연령층을 겨냥한 것으로 내부에는 3인치, 외부에는 2.2인치 LCD 화면을 사용했습니다. 300만 화소 카메라와 영상 통화를 지원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아이콘 형태의 UI를 제공합니다. 버팔로는 유무선 공유기를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17cm의 고감도 안테나 2개를 장착해 먼 거리에서도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류 속도는 100mbps며 4개의 유선 포트가 있습니다. 여러 대의 PC를 같이 사용할 때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조절 기능과 2대를 연결해 거리를 2배로 넓히는 WDS 기능이 있습니다. 펜텍의 베가레이서 2, 삼성의 갤럭시 S3, LG까지 차세대 스마트폰을 깜짝 공개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5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언제 출시될지 스마트폰 대전은 한층 더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선택의 기준은 뭔가요? 하드웨어, 통신사,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인가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